혹시 어제 에피소드 놓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4월 15일 두바이에서 샤르 두바이 서밋이라는 행사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암호화폐 펀더멘털, 다양한 카탈리스트들을 이야기하는 원데이 컨퍼런스이고요. 끝나고 애프터 파티도 있으니까요. 에피소드 소개란에서 이벤트 등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암호화폐의 재미는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가상으로 만나던 사람들을 컨퍼런스에서 만나는 재미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최근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의 보상 역시 6.25BCH에서 3.125BCH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감기는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과 맞물리지만 BCH는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는데요. 크립토미디어 비인크립토의 애널리스트인 슈리 바스타바는 BCH의 하락세를 예측하면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650의 지지선을 잃고 $62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지선을 돌파할 경우 BCH는 $572까지 하락해서 14%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14%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금 더 회복을 해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672.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데이비드 셰어스는 가격 하락의 원인을 채굴 해시레이트의 감소로 꼽았습니다. 채굴자들은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으로 초점을 옮겼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 난이도 알고리즘이 조정될까지 블록 생성 시간을 늦췄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포크인 암호화폐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이드 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에 만들어졌고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과는 전혀 사실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알트코인이죠. 그리고 2018년 11월 비트코인 캐시는 두 개의 암호화폐로 더 분할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로 되어 있죠. 어쨌든 그 역사 덕분인지 이름 덕분인지 현재 비트코인과 같이 차트에 궤를 하고 있고요. 조금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 상태라 좀 흥미로운 차트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수요일 바이낸스는 금융범죄규정준수 부서 책임자 티그란 간바리안을 옹호하는 성명을 DL뉴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간바리안은 지난 2월 말 나이지리아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바이낸스 운영에 대해 논의한 직후부터 주 정부, 소위 게스트하우스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권도 뺏기고 계속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바이낸스는 간바리안의 구금이 부당하며 그가 회사 운영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와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 간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티그란 간바리안은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을 지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물 이외에도 구금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죠. 안자르 왈라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구금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요. 주 당국은 인터폴을 포함해서 글로벌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서 그를 아부자에 있는 구치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안자르 왈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DL뉴스에 전했고요. 법원 서류에 따르면 간바리안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인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EFCC와 국가안보보좌관실을 공동 피고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같은데 바이낸스가 어쨌건 암호화폐가 어쨌건 거래소가 어쨌건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와는 별개로 어느 나라에서든 범죄인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제 이 사람을 구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누군가를 구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이제 좀 소름 끼치는 일이고 바이낸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 웹3 보안 기업 사이버스가 2024년 1분기에 발생한 보안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위협을 강조하고 또 웹3 생태계 내 보건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그리고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DPIN 기억하시죠?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등등등 기타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상승장의 추세가 특정 내러티브, 특정 프로덕트와 함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야말로 이제 보안 사고나 안전을 좀 강조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교한 보안 위협도 이런 상승장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공격 벡터는 좀 다양해졌고 코드의 취약점은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승장에는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회사들에도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1분기의 총 도난 가치 이런 용어도 만들어내네요. Total Stolen Value TSV라고 했는데요. 이는 약 7억 3,970만 달러나 된다고 하네요. 1월에 가장 많은 공격 27건이 발생을 했고 3월에는 21건, 2월에는 18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월은 공격 건수가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으로 인해 약 4억 530만 달러가 손실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안 관련 사고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취약점을 통한 해킹이 제일 빈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 관련된 스캠도 엄청난 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피싱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이제는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사기의 정석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런 피싱 관련된 보이스 피싱이든 온라인 피싱이든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암호화폐랑은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테마로, 암호화폐를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꼬시고 많은 사람들의 실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난 그 암호화폐 사기도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관련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돈을 다 빼낸 다음에 실제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은행 계좌는 얼마나 이제 밸런스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짜로 문서로 해서 계속 피해자한테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적도 없고 투자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니 메이도프 같은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않더라도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스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의 일종의 정석이 되어버렸달까요? 특히 암호화폐는 웹3의 개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을 100% 관리해야 한다는 장점이자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산을 관리해준다, 어디에 투자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암호화폐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고 본인이 하셔야지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내 프라이빗 키가 나한테 있지 않으면 내 자산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주의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이든 하시기를 꼭꼭꼭 강조드립니다. 보안은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자나깨나 조심하시고요. 이상한 링크 클릭하지 마시고 이상한 곳에 전화 받지 마시고 기본만 지키시면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0으로 계속 탐욕에서 약간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4월 4일 오늘 한국 시간 기준 오후 6시 50분 기준 빗선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이고요. 0.63% 내려간 9,603만 8천원. 2위는 연파이낸스 0.53% 내려간 1,207만 6천원. 3위는 메이커 1.99% 올라간 553만 3천원. 4위는 이더리움 0.8% 내려간 483만 2천원. 5위는 비트코인 캐시 9.44% 올라간 97만 4천원. 6위는 BNB 4.06% 올라간 84만 5천원. 7위는 솔라나 2.78% 내려간 26만 8,900원. 8위는 일루비움 0.89% 내려간 17만 9,100원. 9위는 아베 1.29% 내려간 16만 8천원. 10위는 비트코인 SV 6.69% 올라간 14만 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10위 안에도 앞서 소개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쨌거나 알트코인이라는 거 주의해서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비티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 1위 보시면요. 1위는 오인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OIN. 토큰이 3,198.18%
올라간 0.217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탑 크립토 루저는 Giant Mammoth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GMMT라는 토큰이 48.92% 내려간 0.091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4월 4일 목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구독, 리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